현재 일본을 이끌고 있는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뿌리로 여겨지는 것은 일본에서 천황이라 불리는 일왕이죠. 오늘날의 영향력은 전과 같지 않지만 하늘의 황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126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그 자체라 불리는 일왕이 나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다고 발언하여 일본 사회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일본의 정계 인사들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며 수습하려고 했지만 일왕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제시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정치 및 외교를 총괄하는 자는 총리 직위를 맡고 있지만 일본의 군주는 일왕입니다. 일본 헌법상 상징적 국가원수로 통하는데 일본 군중들에게는 그야말로 임금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죠. 일본인들은 일왕에 대해 최고 존엄이라며 일왕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왕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철저하게 금기시되며 일왕에 대한 논란이 있어도 모른 척하며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본 외에도 아직까지도 왕실이 존재하는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국왕과 왕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민평가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매우 폐쇄적인 동시에 가치관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일왕은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깨부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125대 일왕이자 현 상왕인 아키히토입니다.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그는 퇴위하던 때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죠. 일본의 약점과 추태는 기를 쓰고 감추거나 옳은 일이었다고 정신승리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요. 무려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쓰여 있는데 대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어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죠. 1990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 그에게 한국과 깊은 연이 있다고 느낀다. 저의 가계를 살펴보면 모계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한데 이은 파격 발언이었죠. 일본인들은 일왕에 대해 외래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 일본 혈통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인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밝히다니 전국이 뒤집어지는 일이었죠. 시간이 흘러 2013년경 아키히토는 나라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속 일본기에 의하면 간무 일왕 생모는 백제 무령왕을 선조로 여기는 백제 도레인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며 또 한 번 자신이 백제계라고 천명했습니다. 자신은 한국계가 맞다고 단단히 못을 박은 것인데요. 이에 극우 성향의 아소다로 의원이 나서서 2000년의 긴 세월에 걸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니 좋은 나라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해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더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소중한 1급 보물이 사실은 한국의 물건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일본 나라현에 있는 정창원은 일본 역대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는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소장된 보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목화자단 기국이라는 것이었죠. 일왕조차도 이 목화자단 기국 앞에서는 고개 숙여 절을 할 정도로 신성한 물건인데요. 오죽 자랑스러워했으면 일본이 미국과 처음 수교를 맺었을 당시 미군 장교들에게 이것이 일본의 수준을 대변한다라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도 한 것이 매우 아름다우며 정교한 모습인데 심지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둑판이기 때문이죠. 무려 1400년 전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일본은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으며 정교한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물건이었죠. 그들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1400년 전 동양권에서 바둑판은 황제가 속국에게 하사하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바둑판을 만드는 기술력이 발달한 것은 일본의 왕이 주변 속국들에게 빈번히 바둑판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 목화자단 기국은 또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표면이 스리랑카 원산의 자단으로 만들어졌고 옆면엔 낙타와 공작 그림,
그리고 코끼리를 이용해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 낙타 부리는 아라비아인 등이 상하로 새겨져 있죠. 전체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데다가 격조가 있어 5000년 바둑이 남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바둑판인데 왜 지금까지 숨겨져 왔으며 최근에서야 그 존재가 조명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화자단 기국이 한국의 물건임을 당시 미국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첫 수교를 위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조선으로 먼저 선교를 나갔다 온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인데요. 조선에서 많이 본 물건인데 정말 일본에서 만든 것이 맞나? 라고 묻는 말에 주눅이 든 일본이 정말 일본에서 만든 게 맞는지 조사를 실시했지만 바둑판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아 낙담했던 것입니다. 이 목화자단 기국이 더 유명해져 버리면 일본인들이 한국의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탈로 나게 되어 은폐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최근 목화자단 기국의 존재가 조명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는데요. 그와 동시에 목화자단 기국이 백제의 것이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목화자단 기국의 측면에 새겨진 공작새의 문양과 비상하는 새의 문양이 한반도의 옛 기와 그리고 한국 고분에서 출토된 토우 항아리에 그려진 문양과 유사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목화자단 기국에 표시되어 있는 17개의 꽃무늬 점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바둑판에는 점이 9개가 있는데 17개의 점은 한국 고유의 바둑인 순장 바둑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증거가 쏟아져 나왔지만 일본 측에서는 상하나 낙타, 코끼리 때문에 백제에서 온 것은 절대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왕실은 헌물장을 통해 외부에서 온 선물을 기록해왔는데요. 이 헌물장에는 의자왕이 보낸 서각, 상하 바둑돌인 홍가마발루기자, 석영과 사문석으로 만든 흑기자와 백기자, 표면에 코끼리가 새겨진 바둑통 은평타랍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같은 페이지에 목화자단 기국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해상교역 국가였던 백제가 외국에서 다양한 재료를 모아 목화자단 기국을 만들고 외국의 풍경을 그림으로 새겨 넣어 속국인 일본에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요. 목화자단 기국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소나무가 한국산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국 소나무인 육송으로 목화자단 기국을 만든 것인데 이보다 분명한 증거는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일본의 국보 1호였던 교토광룡사의 목조반 가사유상도 한국 소나무 육송이 사용된 게 밝혀져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죠. 결과적으로 과거 일본은 명백히 한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정창원에 소장된 대부분의 유물은 한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인 적칠 관목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756년 세상을 뜬 쇼무왕이 가지고 있던 600여 개의 물건은 동대사에 헌납되었는데 그 목록이 국가진보장이라는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적칠 관목주자에 대해 백제의자왕이 후지와라 가마타리에게 하사한다고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달려있던 금속 장식은 충남부여 하왕리 무덤에서 출토된 은자루 유리공의 금속 장식 등 백제의 문양과 많이 닮아있기도 하죠.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에 백제의 유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정창원은 1년에 딱 한 번 개방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 박물관이 일본에는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죠. 1000년 전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꾸준히 한국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인 아키히토를 비판하는 무리마저 등장할 정도였죠. 아키히토가 자신의 모계에 한국계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던 것을 가지고 한국을 형님 나라라고 비꼬는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일왕제위 시절 아키히토는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데요. 1998년 당시 한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시 만찬에서 한때 일본이 한반도에 여러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습니다라고 사과하는가 하면 구 총리 아베 신조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전쟁을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베는 그냥 기도나 하고 있으라는 등의 반응을 했죠. 2005년에는 미국령 사이판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전몰자 의령지인 한국평화기념탑도 참배했으며 2007년에는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연 씨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도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보수 성향 언론들은 아키히토의 친한 행보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 시절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라면 한국에 대한 사죄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한국인의 혈통을 증명했던 아키히토와 비뚤어진 혐한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극우 일본인들이 무척 비교되는 모습입니다.